을이 꺼낸 카드의 형사, 을이 형사를 꺼냈을 때가 사건 A. 갑이 꺼낸 카드의 형사, 갑이 형사를 꺼내는 사건을 사건 B.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구하는 거냐면 P, 확률은 확률인데 갑이 형사라는 카드를 꺼낼 확률을 구하는 거야. 단 을이 형사를 꺼냈다는 조건 하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을이 형사를 꺼낼 확률분의 을과 갑이 동시에 형사를 꺼내는 걸 고르는 거죠. 밑에다 한글로 쓰라 그랬죠? B는 을이 형사, 갑이 형사죠. 갑이 형사를 꺼내는, A는 을이 형사를 꺼내는 사건의 확률. 사건. 여기까지 기억납니까 예지? 아무튼 앞에 있는 거 A, 뒤에 거 뒤야. 무조건 B. 무조건 B 바 A야 그냥 답은. 그래서 요것만 잘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을이 형사를 꺼낼 확률이 근데 문제가 있어. 갑이 먼저 꺼내거든 카드를. 을은 남아있는 걸 꺼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호로 안 쓰고 바로 그냥 수식 계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호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갑이 먼저 형사를 꺼내고 을도 형사를 꺼낼 수가 있고 갑이 만약에 범인을 꺼내고 그 다음에 을이 형사를 꺼낼 수도 있죠. 예지 풀어버렸어요? 카드가 몇 장이냐면 6장인데 형사가 4개, 범인이 2개야. 갑이 꺼냅니다. 처음에 못 꺼낼 거예요. 형사를 꺼냈어. 6분의 4죠? 그랬을 때 을도 형사를 꺼내야 되죠. 을이 형사를 꺼내는 사건의 확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몇 가죠? 5분의 3. 이럴 수도 있고 또는 갑이 만약에 범인을 뽑았다면 6분의 2면 5분의 을은 형사가 4개 남았으니까 4. 이럴 수도 있죠. 아무튼 갑이 뭔가 먼저 뽑아야지 을이 형사를 뽑을 수 있을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개를 더한 게 바로 PA입니다. 을이 형사를 뽑는 사건 확률이에요. 그 2개 중에 하나만 위에다 얹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보통. 예지 기억이 약간 돌아온 것 같은 느낌 맞지? 요 중에 뭐를 얹어야 되냐 예지야. 이 말은 뭐예요? 갑도 형사, 을도 형사잖아. 이거죠. 이렇게 올려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할 때는 밑에 분자분모에 30 곱해서 하라고. 그러면은 12 더하기 8이니까 20분의 12 5분의 3. 다르게 풀지 말고 똑같이 하세요. 이거는 항상 정해진 유형이야. 이거는 다르게 뭐 풀 가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건 항상 똑같아 하는 법이. 이렇게 합니다. 다르게 하는 거는 다른 유형에서 하시고 요런 유형은 틀에 박힌 거의 이건 틀딱이야 틀딱. 틀에 박힌 유형이란 말이야. 이런 틀에 박힌 유형을 다르게 풀 필요까지는 없어요. 새로운 응용된 문제에서 다르게 푸세요. 어떻게 한 건데 근데? 그 들어주긴 할게 궁금하니까. 6분의 4분의 5분의 2. 여기서 6분의 4는 요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빵점이에요. 근데 운이 좋게 이게 더하면 6분의 4가 나올 거야. 아주 운이 좋았다고 할까? 눈치 빠르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스텝 2로 가서 수능 기출 한번 해볼까요? 버스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안 알려줘. 어쨌든 버스를 타고 등교한 학생을 고를 확률을 고르는 거예요. 단 지각한 학생 중에서 지각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각한 학생을 뽑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그 학생이 버스를 타고 왔을 확률이죠. 버스를 탄 사람 중에서 지각한 사람은 얼마죠? 20분의 1 플러스 버스 안 타고 온 애들 중에는 지각한 사람이 15분의 1인데 분의 버스 타고 지각을 올려야 되니까 100분의 60 곱하기 20분의 1이죠. 여기 맞아? 여기까지는?
계산할 때는 분자분모 100을 곱해서 100을 날립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예지랑 엄청난 고민을 했는데 그냥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3 플러스 계산하면 3, 5, 15, 5, 3, 15, 5, 8, 40이니까 3분의 8 분의 위에는 3 이렇게 한 상태에서 분자분모에 3을 곱하면 9 플러스 8분의 9가 돼요. 그럼 17분의 9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은. 너무 쉽잖아 이거. 학교 시험도 그대로 나올 건데 개념 원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건 방금 배운 유형은 좀 달라요. 근데도 그냥 해봅니다. 이거는 비가 오고 매진, 비가 안 오고 매진 그 유형이에요. 오페라 보러 가는데 비가 왔을 때 매진될 확률은 그 필수예제 기억나죠? 이렇게 생각한 거지 소연아. A 주머니에 흰공 뽑은 상태에서 B 주머니에 흰공 나올 수도 있고 또는 A 주머니에 검은 공 낼 수도 있고 알겠어요? 비가 오고 나서 매진될 수도 있고 비가 안 오고 매진될 수도 있잖아. A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야지만 이 B 주머니에서 나중에 꺼내 가지고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 주머니에 흰 공을 뽑을 확률 얼마죠? 5분의 2 곱하기. 근데 문제가 있어. A 주머니에 흰 공을 뽑잖아? 그러면 흰 공 2개를 B 주머니에 넣어야 돼 다시. 그럼 흰 공이 2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조건부로 B 주머니에 흰 공 나올 확률 구하면 돼요. 어쨌든 B에서 흰 공 꺼내는 사건의 확률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때는 6분의 3 해야 되죠. 밑에 설명은 생략한다. 도와주겠습니다. 표를 그리세요. 표를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표가 쉽게 나오지가 않아. 비율로 나와 있어서. 하지만 그릴 수 있지. 근데 구조를 보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K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아유 어떻게 쓸까? 이렇게 하자. K가 무슨 자격증일까?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표를 그린 상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가 2대 3이다. 어디다 써야 될까요? 2대 3을. 비율로 써야 되니까 2대 3이지. 아 근데 애매해. 2n 3n 쓸까? 그럼 여기는 뭐예요? 7m 3m인가요? 7대 3이니까 30%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이렇게 해서 칸을 채우려고 하면 잘 안 될 거야. 이건 n이고 m이니까 좋은 방법 없나? 전체 다 더하면 몇 m이에요? 10m. 얘네 다 더하면 몇 m이죠? 5n인데 이게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m은 2m이 n인 거니까 어떻게 놔줘야 되냐면은 n 대신에 2m을 넣자. 천재적인 방법이지.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는 남자 여자로 더해도 똑같을 거 아니야. 자격증으로 해도. 그러니까 여기 n 대신에 2m을 넣으면은 4m이 되고 아주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럼 여기는 지우고 나서 바로 까먹었잖아. 6m이죠. 이렇게 하면은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전체가 몇 m이에요? 10m이죠. 뭐 어차피 비율 갖다 하는 거니까 m에다 10을 넣어가지고 40명, 60명, 70명, 30명을 풀어도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풀어 사실은. 대충 때려 맞춘다는 거야. 70명, 30명, 40명, 60명, 100명.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이민을 한 명을 골랐더니 이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남학생 1 확률이 5분의 1이다. 이거는 뭘 알려주는 거죠? 이게 조건 확률이 뭐예요? A교비지 A교비. 조건 확률 아니야. 이 칸을 알려주는 거야. 여기를 알려주는 거라고. 이게 5분의 1이다. 이게 전체가 10m인데 5분의 1이다. 몇 m 써야 돼 그러면? 2m 쓰면 되죠. 100명이면
20명이라고. 여기까지는 내가 어려우니까 알려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알려주고 나서 뒤에 문장을 해석해서 답을 쓰는 거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거긴 안 알려줄 거예요. 선생님이 표는 거의 다 만들어줬어. 나머지도 다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채워. 빨리 채우라고. 예지가 한번 깔끔하게 답을 얘기해봐. 얼마예요? 3분의 1. 야, K 자격증 없는 애 뽑혔다. K 자격증 없는 애 뽑혔다고. 없는 나왔어. 이럴 때 하나 뽑아왔더니 한 명을 골랐더니 자격증 없었던 녀석이었던 거예요. 너 자격증 없구나. 없다. 걔가 여학생의 확률은? 그러면은 전체 자격증 없는 사람 중에서 여학생이 차지한 비율이죠. 표를 그릴 수 있는 문제는 표 그리는 게 제일 좋아. 해설이 두 가지가 보니까 두 가지였는데 이렇게 표를 그릴 수 있다면 표로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실력업은 두 개 다 해버려야지. 한 김에 내가 풀어야지. 그냥 내가 풀게 이거는. 여러분 보기만 하세요. 사건 AB에 대해서 PA는 8분의 7이고 PB는 2분의 1인데 PA바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아니 뭐야. A바 B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 PA 교 B를 PB로 나눈 것이죠. 근데 PB가 2분의 1인데 그러면은 2분의 1을 넣으면 위로 올라가면 2니까 결국 얘는 2PAB, A교비네요. 그러면 얘가 최대값을 가질 때, 최소값 가질 때 물어보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A교비가 최대가 될 때 아니에요? 거기다 2만 곱하면 되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거 너무 쉬운데 이게 무슨 실력업이야? 이렇게 있으면은 A가 8분의 7이고 B가 2분의 1이면은 교집합이 제일 클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지가 얘기해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하네 오늘. 왜 이렇게 흥분했지? 들어가 있어야지. 8분의 7보다 2분의 1이 작으니까 B의 모든 것이 A 속에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단 2 곱해야 된다 해? 이거니까. 이게 이건데 곧 이거니까.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에서 1이야. 최대가 될 때. 최대값 M은 1. 최소값은 어떻게 찾아요? 최소값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되지. 0이면 되네. 0이면. 0이라고 대답하면 될. 0이면 제일 작잖아. 확률이 0일 때가 최소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전체 사건의 확률이 1을 넘어갑니다. 8분의 7하고 2분의 1 더하면 1 넘어가잖아. 이거 전체는 항상 1보다 작아야 된다. 1이어야 된단 말이야. 1.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겹쳐야 돼. 옛날에 집합의 원소 얘기했을 문제랑 똑같아요. 조금은 겹쳐야 됩니다. 조금은. 지금 8분의 7하고 2분의 1을 더하면 1을 넘어가기 때문에 얼만큼 겹치는 게 제일 좋냐면 얘네 3개 다 더해서 딱 1이 되면 돼. 더 벌어지면 이게 상상을 해. 더 벌어져서 겹치는 게 더 적어지면 1을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1을 넘어가지 않을 정도니까 이거 전체 이 부분 합쳐서 1이 되면 되죠. 그럼 선생님이 학생님이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 그냥 여기 x 놓고 8분의 7 빼기 x 놓고 2분의 1 빼기 x 놓고 다 더하면 1이다. 이렇게 풀 거야 아마. 시험 볼 때는. 그럼 다 더하면은 8분의 7 플러스 2분의 1 빼기 x는 1이다. 그럼 x는 넘기면 샥 하면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면 8분의 아니 너무 어렵잖아. 8분의 3. 그러면은 여기다가 2를 곱해서 써야 돼. 근데 그래서 8분의 6 더하면은 8분의 14가 돼버리잖아. 8분의 14가 4분의 7이에요? 맞았잖아. 근데 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PA 합 B라는 것은 최대값이 1인데 이게 제일 클 때가 PA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이거든. 그래서 PA 곱의 최소를 구할 때는 얘가 제일 작아져야 되잖아. 근데 여긴 정해진 수야. 8분의 7이고 얘는 2분의 1이잖아. 그럼 빼기 x라고 놓으면 이 수가 제일 커봤자 1이니까 이게 1이 될 때가 얘가 제일 작은 거예요. 됐습니다. 다 해버렸잖아. 96번도 해야지 하는 김에 왜 이렇게 다 하고 싶지 오늘따라? 96번 내가 할까?
좋습니다. 노란 구슬 n개, 파란 구슬 4개들의 상자에서 2위로 한 개씩 두 번의 구슬을 꺼낼 때 첫 번째는 노란 구슬, 두 번째는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은 5분의 1. 뭐야? 확률을 먼저 알려준 거잖아. 노란 구슬 n개 있고 파란 구슬 4개 있는데 첫 번째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n 플러스 4개 있는데 첫 번째 노란 구슬이 나온 사건의 확률은 n 플러스 4개 중 노란 게 n개니까 n이지 됐지?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는 파란 구슬이 나와야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하죠?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노란 구슬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구슬이 n뿔 3개가 됐죠. 하나 뺐으니까. 근데 지금 파란 구슬은 몇 개 있어요? 4개 있네요. 여전히. 아니, 이렇게 쉬운 거야? 이렇게 겁이 나지. 너무 쉬워서. 그냥 이거잖아. 아니 뭐야 이거. 이게 돼버렸어요? 너무 쉽잖아. 그냥 n만 차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답을 먼저 알려준 거라고. 이제까지는 여기를 구하라고 했다면 이건 개수를 좀 안 알려줬는데 똑같아. 근데 뭐 문장으로 하자면은 의미는 이런 거지. 이 사건 A라고 하고 이 사건 B라고 하잖아. 여러분 여기다 쓴 건 뭐냐면은 PA고 여러분 여기다 쓴 거는 B가 아니라 B바 A인 거예요. 노란 공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파란 공 뽑을 확률을 구했단 말이야. 자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당연히 하나 뽑았으니까 공이 하나 없어졌잖아. n 플러스 4개에서 n 플러스 3개 되지. 파란 건 안 없어졌으니까 4개야. 네, 이런 걸 보여주는 문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순서를 거꾸로 공의 개수를 대신 안 알려주고 확률을 먼저 준 거죠. 그러면 2차 방정식 이런 것도 해야 되나 내가? 깔끔하게 한번 풀어보겠어. x자로 곱하는데 4n에다 5 곱하니까 20n이야. 20n은 이거 시작하면은 n뿔 3, n뿔 4죠. 모든 n의 합이니까 옛날에 이거 자연수 조건 대충 했다가 그냥 다 틀려버렸잖아. 음수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이 문제는 없겠네요. 하지만 그냥 2차 방정식 풀겠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리. 그러면은 n제곱 마이너스 샥 하면 13n 플러스 12는 0이니까 뭐뭐예요? n은 1 또는 12가 되죠. 더하면은 13인가요? 자연수만 골라야 돼. 개수니까요. 아 뭐야 너무 쉽잖아 이거. 이런 거 이렇게 쉬운 거 안 해오는 거예요 숙제들? 그래서 뒤쪽 페이지에 선생님이 다 풀어줬거든. 어렵지 않죠? 학교 시험만 한번 볼까요? 이거. 뭐 좋아요. 성관이가 있었나 보네. 이때. 요게 이제 3개짜리죠. 안 어려워. 1개도 이거 하면 휴식. 여러분이 해봐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슬픈 예제잖아. 탈락했으면 그냥 탈락한 거지 뭐. 항상 배운 대로 왜 안 하는 거죠? 밑줄 치라고 뭐뭐 하였을 때 하면 다 밑줄 쳐서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탈락. 사건 A 탈락이야. 탈락. 미안해요. 그렇게 한 거죠? 내가 쳐줄게. 그래서 내가 왔잖아. 그래서 3차 전형에서 탈락. 그것이 3차 전형. 3차 전형에서 탈락. 그 뜻이에요. 3차 전형에서 탈락하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하면 뭐고 하는 거죠? 어쨌든 3차 전형에서 아쉽게 탈락할 확률을 구한 겁니다. 단 탈락했다는 거 알았다는 가정하에. 항상 이런 식이고 B는 뭐냐면은 3차 전형, A는 탈락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라고 그랬죠? 탈락만 잘 구하면 됩니다. 탈락이 어려운 거 탈락이. 탈락만 잘 구하면 돼. 그러니까 PA분의 PA만 잘 구하면 그 중에서 뭔가 하나를 딱 올리면 위에 있는 3차에서 탈락. 그게 나올 거예요. 이것만 잘 구하면 된다 그랬죠? 문제를 읽고 근데 이거가 좀 처음 보는 유형이야. 요거 구하는 게 힘들어서 좀 여러분이 좀 난감할 거예요. 여기서는 안 알려줘야지. 어쨌든 탈락할 확률 그려야 돼. 근데 순서대로 보는 거 아니세요? 1차에서 탈락 확률 얼마죠? 좀 도와줄게. 3분의 2죠? 또는 1차에서는 붙고 2차에서 탈락 확률은 1차에서 붙고라는 단어가 이거야. 3분의 1이야. 2차에서 탈락은 2분의 1. 또는 아니면
1차에서는 붙고인데 왜 이렇게 탈락이 왜 헷갈리네. 1차에 붙고 안 떨어지고 2차에서도 안 떨어지고 3차에서 탈락하는 게 이거지. 다 해줘 버렸잖아. 이게 1차 탈락, 2차 탈락, 3차 탈락 확률이에요. 분해 이거 얹으면 돼. 3차. 그러니까 나머지 다 붙은 거예요? 이건 다 떨어진 거야. 어쨌든 이건 1차에서 떨어진 거. 2차에서 떨어진 거.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는 경우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 1차에서 떨어지거나 2차에서 떨어지거나 이건 3차에서 떨어진 거. 앞에서 떨어지면 못 보는구나. 그렇지. 그렇네요. 차례대로 거쳐야 돼. 네, 불쌍해서. 계산을 내가 해볼까요? 여러분 좀 흥미 잃어버렸죠? 스포당에서 뭐를 곱해서 계산이 제일 쉬울까? 30을 곱할까? 분자분모에 30을 곱하면은 1되고 얘는 1되고 얘는 5되고 얘는 20대요. 26분의 1 1번 맞아 버렸나요? 휴식 5분. 내가 풀고 내가 쉬네. 예지 요즘 수업 태도 좋아. 다음 내용을 배웁시다. 한 김에 독립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개념인 것이죠. 확통 너무 재밌잖아. 오히려 이렇게 조건방률이나 독립 이런 거는 개념을 잘 파악하면 문제가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단어는 어딘 줄 아나? 확률이 덧셈 정리라 이쪽이야. 그냥 확률 문제, 계산 문제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형이 딱딱 정해져 있는 조건방률이라든지 사건의 독립 종속 요거 오늘 배울 이런 유형들은 뭐랄까 굉장히 알면 알수록 쉬워요. 선생님도 이런 건 두려움이 없어. 진짜 두려운 문제는 그냥 깡 확률 문제. 강 확률 문제가 어려워요. 강 확률. 경우의 수 세는 것 자체가 상황이 복잡해지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튼 부담 가지 말라고. 새로운 단원이라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잘만 이해하면. 선생님이 항상 가장 적절한 예를 들어주잖아. 오늘은 독립이 뭔지 종속이 뭔지만 알고 집에 가면 되겠습니다. 독립 종속의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주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독립 종속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저거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 녹색 화면 마음에 안 들잖아. 하얀 화면. A 사건은 뭐였냐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었죠. 246. 똑같은데 조건복률하고 A 짝수. B는 뭐냐면은 소수였어. 소수. 소수는 2, 4, 5죠.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그럼 1, 2, 3, 4, 5, 6 있는데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PA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얼마예요? 아니 여기서 6분의 3. PB는 수연이? 아니 그냥 말로 소수가 2, 3, 5. 6분의 빨리 양hiệu 쓰고. 아니 찐따잖아. 농담이고. 6분의 농담이에요. 6분의 3. 6분의 3. A교비는? A교비? 6분의 항상 교집합이든 뭐든 전체의 경우수 6분의로 해야 돼. 조건부 확률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6분의야. 주사위 던지면 총 모든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크기가 6이잖아. 6분의 여기까지는 뭐 인간적으로 다 알지? 뭐 이런 건 알 거고. 그러면 A바 B는? 요거는 배운 바가 있죠. 뭐더라? 야 소수 나왔다. 소수 나왔다. 근데 짝수의 확률은? 아니 6분의 1이 어떻게 해? 3분의 1이죠. 전체 소수 전체 경우의 수가 3으로 된단 말이야. 소수 축소됐을 때 표본공간을 소수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짝수이면서 소수를 골라야 된다고. 여기도 되죠. 이것도 마지막 예지 P B바이는 지금까지 했던 건 다 아는 거잖아. 근데 독립이란 건 뭐냐면 종속이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예지가 만약에 A 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얼마예요? 6분의 3인데
A 사건의 확률인데 A 바 B. 그러니까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 사건 확률 구하면 얼마죠? 이때는 3분의 1이잖아. 같아요, 달라요? 아니 이거는 같은데 얘랑 얘가 같냐고. 다르죠?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게임을 하는데 너 짝수에다 돈 걸어라 이런 건데 내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원래 예지가 맞출 확률이 6분의 3이란 말이야. 2분의 1이죠. 내기 할 만한데 이렇게 한 거야. 선생님이 중간에 소금 뿌린 거지. 야 예지야 소수 나왔다. 소수 나왔다 알려준 거야.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알려줘 버렸어. 그 사실을. 그러면 짝수가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소수가 나왔다는 가정을 하면 짝수가 나올 확률이 달라집니다. 소수가 나왔다고 하면은 3분의 짝수는 한 개밖에 없잖아. 3분의 1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사기잖아, 사기. 원래 예지는 짝수에다가 돈을 100만 원 걸라고 했는데 뭐랄까 선생님이 소수가 나왔다는 가정을 해버리면 짝수가 나올 확률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이럴 때 두 사건은 서로 종속적이라고 하는 종속.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나 버리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이 달라지는 거야. 이걸 종속이라면 종속.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종속. 종속은 그런 거예요. 두 사건이 종속적이라는 거는 내가 그런 말을 해버리면 뭐랄까 사기라는 거지. 확률이 달라지니까. 이해돼요? 예지? 뭐 쉽게 얘기하면 소수의 눈이 조건 확률하고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다르면 종속이야. 아무튼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앞에 이 왼쪽도 A의 확률을 보는 것도 얘도 결국은 A의 확률을 보는 겁니다. 단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니까 어쨌든 이 앞에가 같아야 돼. 이게 앞에가 같은데 비교해 봤을 때 B에 의한 조건부 확률이 그냥 A 사건의 확률하고 다르면 종속적이다. 종속적이다. B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가 A가 일어난 확률에 영향을 준다. 두 사건이 종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A만 종속, B만 종속 그게 아니에요. A와 B가 종속이야. A와 B가 종속이에요. 그러면은 종속이 아닌 독립이란 건 뭐냐면은 이게 소수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다고 하자.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자. 1, 2죠. 1, 2, 3, 4, 5, 6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가 다 달라지지. 이건 다 지워버리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번 물어보지. 예지 짝수 나올 확률은 2분의 1 맞죠? 6분의 3이니까 6분의 3을 써야지 그냥. 근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B가 일어났어요. 2 이하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짝수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똑같잖아. 그러면은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짝수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2 이하가 나왔다고 예지한테 말을 해줘도 사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달라지지 않는 거야. 페어 플레이랄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그냥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하고 다르지 않은 거를 보고 이럴 때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독립적이라고. 그러니까 A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든 다른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다시 이렇게 볼까?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2 맞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자.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을 물어본 건데 짝수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물어보면 야 짝수 나왔다 3분 짝수 나왔다 2 이하는 1 3분 똑같은데? 근데 이거는 미리 좀 약간 스포를 하자면은 하나만 확인해 가지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하고 B 조건부 A 확률을 구했을 때 이게 같잖아? 그 나머지도 다 같아. 무조건 독립이 돼요. B로 시작해도 되고 심지어 이렇게 해도 돼.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나는 확률. 이거 다 됩니다. 다 돼. 이게 다 똑같아져. 그리고 마찬가지로 B가 일어날 확률은 서로 두 사건이 독립이라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하고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 다 똑같아져요. 마찬가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해도 만약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하고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이게 문자로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똑같아.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생각하지 않든 변함이 없다.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변함이 없어. 심지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B가 어떻게 되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변화가 없다. 한 줄 더 쓰자면은 칸이 좁잖아.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원래 그냥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하고 똑같다. 하나가 되면 다 됩니다. 증명할 거예요, 이건. 그냥 믿으세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독립이면 일단은 내가 물어보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A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3 맞잖아. 이렇게 보겠어요. A가 일어날 확률은 확률인데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조건부 확률을 한번 구해보죠. B가 일어나지 않은 거. 그럼 B가 일어나지 않은 거면 어디를 봐야 돼, 여러분? 눈은 이 녹색을 봐야 되지. 맞잖아. 녹색 몇 개 들어있어요? 2, 4, 5, 6 4지. 4개. 4분의 얼마예요?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4분의 2 똑같잖아. 6분의 3 된단 말이야. 일단 믿으세요. 증명은 안 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지. 하나만 따져봤을 때 독립이 되면 여사건끼리도 독립. 다 독립이야. 거꾸로 해도 독립. A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B를 봐도 독립이야. 그래서 독립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하고 어떤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하고 같으면 독립이라고 합니다. 서로 두 사건은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속은 아까 다르면 종속이라고 했지. 엄밀히 따지면 다르면이 아니고 독립이 아닌 건 다 종속이야. 독립이 안 되면 종속인 거예요. 조건부 확률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항상 초점은 여기에 둬야 되는 거 알죠? 이건 찌꺼기다. 결국은 A 사건의 확률이야. 단 얘는 조건부 확률이고 얘는 걍 확률. 조건부 확률하고 걍 확률이 같으면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서로가 일어남에 따라서 확률의 변화를 주지 않는 독립 사건인 거예요. 서로가. 개념이 좀 심오했지, 어렵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좀 느껴봐야겠어요. 근데 그 전에 읽어봐. 아니 선생님은 A로 썼는데 이건 B로 써서도 헷갈리는 거 아니겠죠? 내가 읽어줄게. 두 사건 A, B에 대해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즉 그냥 B 사건의 확률하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확률하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 조건부 확률이 다 같다. 그리고 하나만 되면 다 됩니다. 얘랑 얘가 같으면 얘랑도 같아요. 영향을 못 줘. 그랬을 때 두 사건 A와 B는 독립이라고 하고 종속은 그냥 그게 독립이 아닐 때예요. 독립이 아닐 때 종속이야. 알겠죠? 예지? 뭐야 너무 쉬워버렸잖아.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봐야겠는데? 그 독립이 지금 뭔지를 개념을. 근데 여기서 보기 전에 옛날에 배웠던 그 배반 사건 있지? 이 배반 사건이면은 서로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럼 독립적인 건가? 막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배반 사건하고는. 이 독립이라는 거는 그림을 그려서 나타나지가 않아. 아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하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도 종속인 거고, 아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하고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겹치는 게 있는데도 독립이잖아. 교집합이 있냐 없느냐는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 따지는 그런 기준이 아니야. 조건부 확률과 그 사건의 확률을 비교해 봐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심오한 개념이에요. 배반 사건처럼 단순한 개념이 아니야. 굉장히 심오한 거야. 조건부 확률을 구해봤더니 원래 그 사건이랑 확률이랑 같으면 독립.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얘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 설명은 좀 다는 못했지만 조금 감을 잡기 위해서 115쪽을 좀 풀어봐야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설명해야겠구만.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독립이잖아? 그러면 이 조건 방률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세요? 이렇게 풀면 되지. PA분의 PA 곱이 이렇게 하는 거죠. 바보처럼. 개념이 없는 학생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독립이면 그냥 이게 PB라니까. 이게 됩니까? A가 일어나든 혹은 여기가 이게 있든 상관없어. 그냥 PB가 되는 거 바뀌는 거야. 너무 쉽잖아 이거 그러면. 해보세요. 어디까지 하냐면은 143, 144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선생님은. 여기까지 되지? 이거 못할 거였네 이거. 오늘 마지막 내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독립이라는 것을 지금 배웠는데 어쨌든 마지막 개념 저건 못 풀 거고 아직. 독립이라는 거는 B로 할까요? 기준을 B로 하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하고 B바 A랑 같은 게 독립인 거죠. A로서도 마찬가지야. A로 하면 A라는 사건의 확률하고 어떤 다른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같으면 독립이거든. 근데 독립일 때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 이 조건 방률을 이렇게 써봅시다. PB분의 PA 곱이로 쓰죠. 그래서 양변에 PB를 곱하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그냥 곱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가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할 수 있지.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 주머니 공 3개 있는데 뽑는 거. 흰 공 하나 검은 공 X 2개 있어. 내가 먼저 뽑았을 때 흰 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연이가 뽑았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데 꺼낸 공이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꺼낸 확률은 3분의 1. 수연이가 꺼낸 확률은 3분의 1. 그때는 그게 바로 독립사건인 거야. 선생님이 흰 공을 뽑든 검은 공을 뽑든 간에 수연이가 흰 공을 뽑든 검은 공을 뽑는 확률이 변하지가 않아요. 공이 다시 복원되니까. 그런 개념인 거야.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 B바이를 해야 되잖아.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라는 거는 원래 각각의 사건 확률 곱하면 안 됩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배운 바가 있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각각의 사건 확률 곱하는 게 아니고 뒤의 사건의 확률은 조건 확률로 곱해줘야 돼요. 근데 독립일 때는 이것이 PB가 되기 때문에 B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나든 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확률이 이런 식으로 변해서 각각의 사건 확률을 곱하면 되는. 그래서 독립사건의 이게 곱셈 정리예요. 이 검은 줄이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빨간 줄이 그냥 곱셈 정리. 뭐 기억나나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원래 확률의 덧셈 정리는 어떻게 하죠?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인데 덧셈 정리는 A 더하기 B 빼기 A 곱이 하지. 그런데 특별히 배반 사건일 때는 어떻게 해요? 배반 사건일 때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니까 이게 없어지잖아. 그래서 마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독립 사건일 때는 곱셈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안 써있네. 표가 좋지가 않네. 어디 써있냐면 자, 이게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인데 그러니까 원래 같은 거는 어떤 사건이든 간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는 조건 방률을 곱해야 돼요. A가 일어났다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걸로 바뀌니까 독립사건일 때는 특별히 곱셈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게 고배 법칙 옛날에 길 찾기 할 때 가는 길 3개마다 2가지 할 때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2에서 6하죠. 3개마다 2개. 얘가 3개 가는 길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다음에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 가는 사건의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죠.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런 느낌으로 그냥 곱하면 된다 그 얘기야. 그게 바로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예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어요. 아주 좋아요. 고생이 많았습니다.